경찰, 국가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작용으로 이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고요. 이를 위한 행정활동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의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 국가의 치안을 뒤흔들 수 있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불안한 치안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한 경찰이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의 살인마로 기록되었던 우순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우범곤으로요, 경찰이었습니다. 1955년 2월 24일 부산에서 4명의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난 우범곤은요, 어린 시절 별 다른 말썽 없이 평범하게 보내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이 우범곤도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와는 다르게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 내성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면서요,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무단결석이 중학교 3년간 28일이나 되었으며 고등학교 때 성적은요, 반에서 65명 중 63등으로 열등생이 됩니다. 우범곤의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은요, 고3 때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진급을 앞두고 대장암으로 사망을 하면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은 하지 못했고요,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합니다. 이때 해병대에서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로 사격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제대 후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초임지는 부산의 남부경찰서 소속으로 부임을 했고요. 이후에 특별시 101 경비단에 선발되어서요,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출당해서 경상남도 의령군의 국류지서라는 곳으로 좌천됩니다. 우범곤은 부산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부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윽박지르는 등 포악한 성격을 수시로 드러냈고요. 당시 동료 순경의 말에 따르면은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성격이 난폭해지는 탓에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를 정도로 주변에서 불안해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성격이 청와대 경호에서도 제외됐던 것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성격이 거칠어서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좌천된 후에도 술만 마시면 행패가 심해서 별명이 미친 호랑이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경찰로 근무를 하면서부터 우순경의 잔혹성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사건의 발단은 이 국류지서로 전근을 온 뒤에 하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이웃집에 살던 여자와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해요. 동거를 하기 전에 여자친구의 집에서 결혼한 뒤에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 동거를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 쪽 집에서의 부모님들이요. 하지만 우범곤은 결혼 비용이 없다면서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부터 올리겠다라면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가뜩이나 집안이 가난했던 이 우범곤은요, 열등의식에 젖어 있었고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여자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혼자서 갖고 있었고, 이것이 컴플렉스로 확산되면서 살육을 했었던 원인이 됩니다.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은 저녁 시간 근무를 위해서요,
낮 12시쯤에 집으로 들어와서 점심을 먹은 뒤에 낮잠을 잡니다. 잠든 와중에 동거녀가 우범곤의 몸에 파리가 앉았는데 이 파리를 잡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우범곤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우범곤이 그래서 잠에 깼죠. 이것을 계기로 이 둘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자기 성격을 주체하지 못했던 우범곤은요, 화가 나자 오후 4시에 근무하던 지서로 간 뒤에 저녁 7시 반쯤에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동거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본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동거녀의 친척 언니가 뛰어들어와서 우범곤을 말리자 친척 언니도 함께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소란이 생기자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 동거녀를 감싸기 시작하자 우범곤은 다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이 술집에 뒤이어서 동거녀의 남동생이 찾아옵니다. 우범곤을요. 왜 누나를 폭행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대자 화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던 우범곤은요, 가지고 있던 총을 장전하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자신들을 말리던 방위병들을 총으로 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총 2자루와 실탄 180발, 수류탄 7개를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범곤의 사륙 경로를 조사를 통해서 구성해 본 사진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 9시 40분 무기를 탈취한 우범곤은요, 마침 앞을 지나가던 남자에게 총을 쏜 것을 시작으로 첫 사륙이 시작됐고요. 그 뒤로 바로 마을 시장으로 달려가서 장을 보러 온 마을 주민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합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자신이 이제 살해를 시작했으니까 경찰에게 신고가 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뛰어갑니다. 우체국으로 가서 교환원 여성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이어서 사살합니다. 그러자 교환원 2명 중에 1명이 숨지기 직전에 마을 이장 집의 전화와 다른 우체국 간의 전화선을 연결하는 덕분에 주민에 의해서 신고는 가능했습니다. 이때가 10시 34분경이라고 해요. 자, 아직은 신고가 근데 되지 않았어요. 10시가 되자 우범곤은 그대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요, 10분간 무차별 총기 난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 6명을 살해해요. 10분 뒤에는 다른 마을로 이동했고요. 다른 마을의 시장으로 달려가서 주민 7명을 추가 살해합니다. 그리고 10시 50분에 당시에 상중이었던 상갓집에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문상객들이 이 사람을 문을 열고 맞이해줘요. 왜냐하면 경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의심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문상객들과 어울려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술을 같이 마십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에 갑자기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에서만요 12명이 살해당했고요. 이후에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해서 23명을 연달아 살해합니다. 그대로 다음날 새벽이 찾아왔고요. 자신이 신고된 것을 알았거든요. 경찰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새벽 5시 35분쯤에 평촌리 마을의 한 민가에 침입합니다. 이 집에는 5명의 가족이 자고 있었는데요. 웬 경찰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줬죠.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범곤은 가지고 있던 수류탄 2발을 한꺼번에 터뜨렸고요. 그 자리에서 우범곤을 포함한 4명이
폭사하면서 이 사륙이 끝나게 됩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여기까지이고요. 우범곤이 이날 하룻밤 사이에 살해한 주민 수는요, 총 62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범죄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시 경찰이 우범곤의 범행 동기로 평소 술버릇이 나빴었고 내연처와 다툰 뒤에 흥분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여겨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어떻게 한 명의 경찰이 밤 사이에 경찰의 신분인 사람이요,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동안에 과연 다른 경찰들은 왜 이 사륙을 막지 못했는지가 의문으로 남게 되었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에 경찰들은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서 온천에서 접대를 받은 뒤에 술을 마시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경찰들이요. 국류지서장 허창순 경위와 일행이 10시 50분경에 주민신고를 받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 국류지서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우범곤이 총격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총격 현장에 자기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도망칩니다. 이곳의 책임자였던 허창순 경이에요. 다른 곳에서 신고를 받은 경무과장 신현기와 보안과장 김영석의 전투경찰 30명이요. 12시쯤에 이 마을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우범곤의 소재를 파악하지도 않고 총에 맞을까봐 두려워서 마을 입구와 다리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있는 와중에, 이 총소리를 듣는 와중에 숨어 있었대요. 나중에 경찰은요, 이것이 매복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더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주민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여서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경찰의 본분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관할 책임자였었던 의령서장 최재윤 경장은요, 다음날 부산에서 서장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하루 일찍 부산으로 이동해서요, 근무지를 보고 없이 무단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보고를 받고 복귀해서 범행 지역에 도착한 시간은요, 1시 2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를 관할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무단 이탈 중이었고요, 신고로부터 3시간이나 늦게 현장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에 도착한 최재윤은요, 경찰을 모아서 범인의 수색을 나가지 않습니다. 곳곳에 주민 사상자들을 보고요, 무서워서 이 국류지서로 도망칩니다. 자, 이 지서에 도망친 의령서장 최재윤은요, 우범곤이 많은 실탄을 탈취했다라는 보고를 받자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마을 스피커로 경보를 발령하거나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예비군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책이었지만 하지 않았고요, 내무부에 상황 보고만 했을 뿐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우범곤은 마을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살인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지서에 대기하고 있던 경무과장과 보안과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만약 최초 신고로부터 즉시 경보 발령 방송을 했다라면 희생자의 절반은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이 당시에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새벽 2시에요.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와서 경찰의 출동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장은 날이 어둡다면서 거부합니다.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마산과 진주 인근 지역에서요, 기동대가 이 국류에 도착을 했으나 우범군의 자폭으로 사건은 종료된 상태였고, 전혀 경찰이 조금도 개입하지 못하였고 속수무책으로 주민 살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총 62명이 사망했고요.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상자 중 6명은요,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우범군이 의령군 일대에 4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저지르다 보니 산골 마을의 특성상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 혼자서만 목숨을 부지한 채 나머지 가족이 모두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체국에서 숙직하다가 살해당한 집배원의 집은요, 부인마저 살해되는 바람에 이 집의 세 남매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고요. 가장 처음에 살해당했었던 남성과 우체국에서 살해당했던 교환원 여성은요, 둘 다 미혼으로 사망한 것이 안타까워서 유족들이 합의하에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이 범행이 일어났던 의령 지방에서는 4월 26일, 27일이 되면요,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주 많습니다. 이때 사망한 유가족들이죠. 이 사건은 현재라면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당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가 이날 마을이 반상회를 하느라 마을 주민들이 전부 한 곳에 모여 있었고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또 경찰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 만연했을 때였고요. 국유지서의 다른 경찰관 3명도 반상회에 참석하려고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다는 거죠. 지서장도 온천 접대를 받느라 무단 이탈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담당하는 국유지서 경찰서에 다른 근무자들이 없었던 거죠. 비어있는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범군이 다량의 무기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범군은 경찰이 직업이었고요. 사건 당시 근무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이 아무 의심 없이 우범군이 접근을 했어도 집 안으로 들이기도 했었고, 거부감이 없었고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게 피해가 더 커졌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이 전대 미문에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사건 진행 당시 진압을 위해서 출동한 경찰들의 무능함에 피해가 더 컸다는 점으로 전국적으로 여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 정부에서는요, 내각 사퇴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내무부 장관이었던 서정화가 경질되었고, 경찰 쪽의 고위 인사들도 사퇴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던 의령경찰서장은요, 직무유기죄로 기소는 되었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주관적으로 직무를 벌인다는 판단이 들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우범군은 사건 발생한 지 2주 만에요, 신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범군이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 당시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에서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군사반란으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사건으로 여론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맞죠, 국민으로서요. 하지만 그 전에 국가가 시민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먼저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82년 4월 26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총기 난사 사건, 우순경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